생명활동과 물질대사.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분해하기도 하고 또 생장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을 합성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생명체 내에서는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 액티비티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큰 화학 반응은요,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물질 대사라는 생명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은요, 활성화 에너지가 매우 큰 그런 화학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요, 임의적으로 낮춰줌으로써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 물질을 정촉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도요, 정촉매로 작용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효소다라고 하고요.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질 대사의 이제 특징을 보면, 물질 대사는 에너지를 분해하는 과정 중에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 중에 에너지가 방출되기도 하고요.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 중에 에너지가 흡수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에너지의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다라고 하고요. 에너지가 출입하는 과정 중에 한꺼번에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단계를 거쳐 조금씩 출입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는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유기물이 열에 의해서 강하지는 못해요. 한꺼번에 많은 열이 흡수됐다라고 한다면 유기물, 즉 유기물 중에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손상을 입을 거예요. 그래서 단계 열을 흡수함으로써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또한 효소가 관여를 한다는 거. 활성화 에너지가 매우 높은 반응이라고 했죠. 물질 대사는. 그래서 효소, 다른 말로 생체촉매가 관여함으로써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이러한 효소는 직접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이 아니에요. 반응을 도와주는 매개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동화작용은 세포의 구성 물질이나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작용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이화작용은 물질을 분해하고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동화작용의 경우는요, 작고 간단한 물질을 크고 복잡한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이고요. 달리 표현한다면 분자량이 작은 물질을 가지고 분자량이 큰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이화작용은 크고 복잡한 물질을 작고 간단한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이에요. 분자량이 큰 물질을 분자량이 작은 물질로 분해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즉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서는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야 되겠죠. 동화작용의 경우는요,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반응하는 과정 중에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고요.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을 화학에서는 흡열 반응이다라고 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발열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어떤 과정이 됐던 간에 반드시 누가 관여를 해야 된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된다. 동화작용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요. 단백질 합성.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아미노산 여러 분자가 결합하여 단백질을 합성하게 돼요. 이때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는 리보솜이 되는 거고요. 이 단백질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효소, 호르몬, 항체, 혈구 등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 되는 거죠. DNA 볼까요? DNA 합성. DNA는요, 뉴클레오타이드 여러 분자가 결합돼서 DNA로 합성이 되는데요. 이때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염기의 종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어요. 광합성. 광합성은 식물의 엽록체 내에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과정이 되죠. 그 과정 중에 빛 에너지를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글리코젠 합성도 있는데요. 글리코젠은 녹말 같은 다당류의 일종이에요. 포도당이 간세포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 세포 내에서의 산소 호흡이 있고요.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라는 장소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을 하게 되면요,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돼요. 방출되는 에너지는 대부분 열 에너지로 방출되거나 혹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일부분의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물질로 합성이 돼요. 이 ATP는요, 근육을 수축하거나 발열하거나 체온을 유지하거나 물질을 수송하거나 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화작용의 또 다른 예는 소화가 있죠. 소화라는 거는 영양소를, 우리가 먹은 영양소가 흡수되기 위해서 작은 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을 소화다라고 해요. 녹말은 포도당으로 최종적으로 소화가 되는 거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로 소화가 되는 거죠. 그 과정 중에 반드시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되고요. 녹말의 소화에 관여하는 효소는요, 대표적인 효소 아밀레이스가 있죠. 단백질은 펩신, 그리고 지방은 라이페이스가 있고요. 또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 또한 이화작용이 되는 거고요. 이때 관여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이 돼요. 글루카곤.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인 세포호흡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세포호흡은 세포에서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 외에 세포질에서도 일어나는데, 이거는 생명과학 2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세포호흡과 에너지의 관계를 볼까요? 세포호흡을 하는 과정 중에 포도당이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포도당에 저장되었던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에너지는요, 열로 이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일부가 사용되고요. 나머지는 ATP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 ATP는 아데닌 3인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포도당의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제 아래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가 되고, 그 과정 중에 에너지가 발생한다. 에너지 중에 대부분이 열 에너지로 방출되거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 나머지 일부분이 ATP라는 생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 ATP에 대해서 볼게요. ATP는요, 생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이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ATP는 아데닌과 리보스로 결합되어 있는 아데노신, 그러니까 아데닌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에서의 그 아데닌이 되는 거고요. 리보스 역시 마찬가지로 DNA나 RNA를 구성하고 있는 탄소가 5개짜리 당인 리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보스하고 아데닌까지가 결합된 게 아데노신. 이 아데노신에 인산이 1개, 2개, 3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 인산이 1, 2개, 3개이기 때문에 트리, 3개라는 뜻이죠. 트리 인산이 되는 거고, ATP는요, ADP의 무기 인산이 하나가 더 결합돼서
ATP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ADP에서 ATP로 인산이 결합이 일어날 때 이 결합은 공유결합이 되는 거고, 이 공유결합은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이루어진 이 결합 부위가 끊어지면서 이 안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이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 등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ATP, ADP 회로를 통해서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을 살펴볼 텐데요. 세포흡결과 방출된 일부분의 에너지가 ADP와 무기 인산을 결합시키는데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인산과 인산 사이에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형성되었고, 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다시 끊어지면서 결합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통해서 근육운동, 체온유지, 정신활동, 생장, 발성 등의 다양한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ADP가 ATP가 되는 과정 중에서 에너지가 흡수됐기 때문에 세포호흡은 동화작용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결론은 세포호흡은 동화작용이 아니라 이화작용이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반응물이었던 포도당과 산소의 에너지가 이만큼이다라고 표현할게요. 그 결과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되면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한 거죠. 방출한 에너지의 일부분이 ATP를 합성하는데 사용이 됐어요. 요만큼이. 그러면 합성하는데 에너지를 흡수했지만 전체적으로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은 이만큼이었던 에너지가 이만큼이 됐기 때문에 결론은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뭐했다? 방출했다. 그래서 이화작용, 발열 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하기 탐구 자료가 나와 있고요. 이 탐구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효모의 알코올 발효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포도당이 산소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효모가 포당을 발효를 시키거든요. 그 과정 중에 에탄올이라는 알코올이 생성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또한 에너지가 이제 방출되는 거고, 이 에너지를 효모가 살아가는데, 즉 생명활동하는데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효모에 의해서 포도당이 많이 발효가 될수록 에탄올, 이산화탄소,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겠죠. 알코올이 얼마만큼 방출됐는지, 생성됐는지, 혹은 에너지가 얼마만큼 생성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좋지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효모에 의해서 포도당이 많이 발효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실험 과정을 보시면요. 증류수 100ml에 건조 효모 10g을 넣고요. 효모액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발효를 시킬 관 5개를 준비하고요. 표와 같이 증류수나 음료수를 넣은 다음에 효모액을 넣어주는 거죠. 이때 맹간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발효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간부를 통해서 공기, 여기서의 공기는 산소가 되는 거죠.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솜마개로 막아줄 거예요. 그리고 발효가 1부터 5까지 다 온도를 30에서 35온도로 맞춰주는 거죠. 30에서 35도로 맞춰줬다는 거는 온도를 통제를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제의 변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온도를 이렇게 맞춰줬다는 거는 효모에 의해서 포도당이 발효되는 과정 중에 온도가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발효관의 기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발효관에서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하여 비교했다. 이때의 기체는 이산화탄소. 결과적으로요. 2번 발효관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했죠. 즉 효모에 의한 발효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5번, 3번, 4번 그리고 1번은 아예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대요. 즉 효모에 의해서 포도당이 발효되지 않았다. 왜냐? 증류수만 넣어줬어요. 그러니 포도당이 없었던 얘기죠. 발효관 2번을 볼까요? 발효관 2는 음료수 A, 그리고 발효관 5는 음료수 D. 즉 음료수 A에 뭐가? 포도당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음료수 D, B, C 순서로 포도당이 들어있었겠죠. 이 탐구 자료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보실까요? 발효관 1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았죠. 뭔가 조작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조군이 되는 거고 나머지 2, 3, 4, 5번은 실험군이 되겠네요. 발효관을 30에서 35도로 맞춘 이유는 효모가 세포에 관여하는데, 즉 알코올을 발효하는데 효소의 작용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잘 일어난다라는 거. 즉 발효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제를 시킨 거고, 발효관 1에서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2에서 5까지는 기체가 발생을 했는데 효모가 음료수에 포함된 당을 이용하여 세포 호배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였다. 기체 발생량을 통해서 음료수의 당이 누가 많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을수록 음료수의 당 함량이 많다라는 거. 발생한 기체가 이산화탄소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산성 기체예요. 그래서 염기성 수용액인 수산화 칼륨 수용액을 넣으면 생성됐던 이산화탄소가 수산화 칼륨과 중화 반응을 통해서 녹게 돼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감소를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수산화칼륨이 이산화탄소하고 중화 반응을 통해서 반응했기 때문에 그 기체는 이산화탄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 효소가 관여한다. 예, 반드시 효소가 관여를 해야 되고요. 반응이 한 번에 빠르게 일어난다. 물질 대사 반응은요,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생명체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예, 물질 대사에 대한 정의.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화작용할 때는 에너지가 흡수된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동화작용할 때는 에너지가 흡수되고 이화작용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보기에서 고른 것은 광합성, 그리고 단백질 합성, 또한 흡열 반응이 동화작용에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 흡열 반응, 단백질 합성. 이화작용은 세포흡, 발열 반응, 녹말의 소화. 세포호흡은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요. 일부분은 세포질에서도 일어나요.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때 에너지의 일부는 ATP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된다. ATP의 합성과 분해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기호과 내용 중 에너지를 방출되는 반응을 쓰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ATP가 ADP와 무기 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 중에는요, 인산과 인산 사이의 고에너지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방출되는 반응은 기억이 되는 거고요. 니은의 경우는 ADP와 무기 인산이 이제 결합이 형성되면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흡수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포도당이 기억 과정을 통해서 니은이 됐고, 니은이 분해되는 과정 중에 생명 활동 에너지로 사용되었다. 기억은 호흡이 되는 거죠. 그 결과 ATP라는 화학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ATP라는 화학 에너지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 고에너지 인산 결합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방출됨으로써 생명 활동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물질, 대사, 호흡, 니은은 ATP,
에너지 전환과 이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할 때는 ATP가 사용된다. 그렇죠?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할 때는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이때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이때 이제 ATP가 분해돼서 그 에너지를 얻는 거죠. 세포호흡으로 방출된 열 에너지는 우리 몸에서 이용되지 않는다. 방출되는 열 에너지의 일부가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이용이 돼요. 정신활동 발성 혈액순환에 ATP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예, 그렇죠.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요, 근육운동, 체온유지, 정신활동, 발성 혈액순환, 생장 등 다양한 생명활동에 이용이 되고 있어요. ATP가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항상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기계적인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생명활동에 이용이 되는 거죠. 항상 화학 에너지로만 전환되지는 않아요.